안녕하세요, 예화입니다. 오늘은 기대도 많았고 이슈도 많았던 그 제품 삼성의 갤럭시 버즈 3 프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삼성 크리에이터 데이 때 살짝 보여드렸었죠. 저는 바로 구매를 했는데 그 뒤로 QC 이슈가 살짝 터지면서 잠시 판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었어요. 과연 저는 양품을 받았을까요? 디자인, 음질, 착용감, 새로 추가된 AI 기능들까지 한 달 동안 쓰면서 느꼈던 점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컬러는 실버, 화이트 두 가지이고 출고가는 31만 9천 원입니다. 프로긴 하지만 버즈는 뭔가 약간 가성비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31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어색하긴 했어요. 근데 또 에어팟 프로에 비하면 4만 원이 저렴하긴 하죠. 이렇게 보면 애플이 장사를 참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불량률이 높다고 해서 살짝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저는 양품을 뽑았습니다. 이거 뭐 테슬라도 아니고. 배터리는 노캔을 켠 상태 기준 6시간, 케이스 충전 포함 26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터리가 늘어났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앰프나 음질을 위한 세팅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시간을 늘리는 게 좀 어렵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크레들 첫인상은 확실히 저희가 아는 그 사과향 디자인으로 보이는데 차이점은 뚜껑이 투명해요. 예상 이미지에서 저렴한 플라스틱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크레들은 에어팟보다 버즈가 낫습니다. 단 투명해서 스크래치가 나면 티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저는 케이스 안 끼고 다녔는데도 뭐 큰 스크래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에어팟 프로 구매하고 얼마 안 썼는데 스크래치가 많이 보여서 속상했었거든요. 크레들 안쪽에 보시면 왼쪽엔 블루, 오른쪽에 오렌지 컬러 선이 보이는데요. 약간 욕조의 수도꼭지 같지 않나요? 온탕, 냉탕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청각학에서 좌우 구분을 할 때 정확한 구별을 위해 기호 외에도 색깔로 구분을 하는데 왼쪽은 파랑, 오른쪽은 빨강을 의미한다고 해요. 청력 검사에 사용하는 헤드폰 잭에도 청력 검사지 그래프에도 보청기에도 빨강, 파랑을 사용하는데요. 청각학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인 이어폰이라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소비자들한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블루에 L을 따서 레프트, 레드에 R을 따서 라이트라는 썰이 있기도 한데 오렌지도 R이 들어가니까 말이 되긴 하네요. 이어버드 하단에도 컬러밴드 구분이 있고 에어팟 프로처럼 빼고 그대로 넣는 방식이 아니라 180도 돌려서 넣는 방식인데요. 스텝 모양이 삼각이라서 디자인적으로 예쁘지만 넣고 빼기가 불편한 게 단점이었는데 쓰다 보니 손에 좀 많이 익어서 그런지 딱 넣는 그 감각을 알겠더라고요. 에어팟 쓸 때는 보지도 않고 넣다가 거꾸로 넣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색깔 표시가 있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넣게 돼서 여태까지 거꾸로 넣은 일은 없었습니다. 이어버드는 커널형이고 기존의 뭉툭한 바둑알 모양에서 이 스템을 추가해서 흔히 말하는 콩나물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요. 스템 디자인의 장점은 꼬리 부분에 마이크와 안테나를 적용해서 수음 능력과 무선 연결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무게를 분산시켜서 귀의 피로감도 낮출 수 있어요. 이런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에어팟 카피라는 평가를 감안하면서도 이 디자인을 채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따라했다고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성능이 개선된 건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사용하면서 스템 디자인의 장점이 정말 잘 느껴졌거든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에어팟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 채택한 게 바로 이 블레이드 라이트인데 밤이나 새벽에 조깅할 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는 하는데 안정성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느낌이었는데 의외로 꿀 기능이 있었어요. 제가 또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비행기에서 자다가 비몽사몽 깨서 버즈를 떨어뜨린 거예요. 잠깐 봤는데 못 찾겠어서 이어버드 찾기를 했더니 불빛이 쫙 나면서 옆자리에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내부등을 켜도 잘 안 보이는 자동차 좌석 시트 밑에 떨어졌을 때도 유용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관종이 될 것 같아서 불빛을 켠 상태로 꽂고 다닌 적은 없지만 이런 유용한 기능들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용했을 때 모습도 보여드리면 오히려 에어팟보다 좀 세련됐다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스템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넣고 뺄 때 불편하긴 해도 디자인적으로는 꽤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끼고 다니다가 번호를 물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버즈 때문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이 착용감인데요. 전작은 몸통 부분이 크다 보니 귀에 쏙 들어간 느낌보다 귀에 걸쳐진다는 느낌이라 착용감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몸통이 작아지면서 귀에 쏙 들어가고 빈틈이 줄어든 게 체감이 됐습니다. 이건 제 귀의 형태, 이어팁의 크기가 제 귀랑 잘 맞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귀를 압박한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특히 이 커널형 같은 경우에는 차음 때문에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귀가 무조건 아프기 마련인데 이건 뭐랄까요? 커널형과 오픈형 사이의 그 오묘한 착용감이랄까? 전작에 비해 귀에서 잘 안 빠져서 떨어뜨릴 일도 줄어든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스템이 장착되면서 핀치 컨트롤과 스와이프 볼륨 조절이 가능해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전작에는 없어서 아쉬웠던 부분이라서 반가웠습니다. 에어팟 프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에어팟 프로는 인식 부분이 앞쪽에 있는 반면 버즈3 프로는 인식 부분이 바 뒤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살짝 헷갈렸는데 금방 적응했어요. 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용 방법은 에어팟 프로와 거의 동일한데 3초 정도 꾹 누르면 노캔과 주변 소리 허용 모드 전환, 한 번 살짝 누르면 재생과 통화 종료, 빠르게 2번 누르면 다음 곡 재생, 빠르게 3번 누르면 이전 곡을 재생할 수 있어요. 또 스와이프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위쪽 방향으로 살살 문지르면 볼륨이 올라가고 아래 방향으로 살살 문지르면 볼륨이 내려갑니다. 자, 다음은 이어폰에서 가장 중요한 음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음질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아서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사실 드라이버랑 코덱의 스펙이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이게 체감이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고음역, 저음역 밸런스가 잘 잡혀서 전체적으로 듣기 편한 소리랄까? SSC 코덱이 들어가고 투웨이 스피커를 탑재한 점은 전작과 동일하지만 트위터를 다이나믹에서 평판형으로 바꾼 점이 특징인데요. 버즈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쨍하고 쏘는 고음은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거기다 강화된 우퍼로 묵직한 저음부와 공간감을 연출해줘서 훨씬 대중적인 음질에 다가간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듣고 싶은 노래를 다양하게 듣는 편인데요. 락, EDM, 힙합, 발라드, 클래식, 아이돌 등 카테고리별 차트 상위권 곡들을 들어봤는데 베이스가 강조되는 음악들을 들어보니까 이 둥둥거리는 게 강한 느낌이면서도 부드럽게 들리고 또 공간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콘서트 라이브 버전을 들었었는데 현장감이 잘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물론 고음 처리가 중요한 발라드 곡이나 현악기가 메인인 클래식도 무난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뉴진스의 하우스윗 같이 통통 튀는 전자음을 쓰는 곡들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물론 하이엔드급의 고음 음질은 아니긴 한데 이 정도면 프로라는 이름을 붙여줄 만한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버즈3 프로로 넘어오면서 사용자 EQ 설정도 가능해졌는데요. 주파수 밴드도 6개에서 9개로 늘어나서 세부적인 세팅이 되더라고요. 이리저리 만져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튜닝의 끝은 뭐다? 순정이다. 저는 기본으로 해놨습니다. 매번 그 EQ 설정을 바꿀 만한 부지런함이 없거든요. 노캔은 업그레이드보다는 저음 차단을 조금 풀고 중음 차단을 강화해서 업그레이드 느낌이 강했는데요. 한 달 동안 사용해보니까 사람 말소리 같은 차음 정도는 잘 되지만 지하철 소리 같은 저음이나 알림 소리 같은 고음의 차음성은 전작과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노캔을 켰을 때 귀가 막히면서 조이는 느낌은 좀 덜한 편이라서 웨이도염 이슈에 민감하신 분들은 괜찮겠다 싶었어요. 노캔도 취향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노캔 강도 설정도 가능한데 제일 강한 5단계를 기준으로 1단계까지 있어요. 5단계에서 4단계로 내려갈 때 체감이 크고 그 밑으로는 큰 체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차음이 가장 잘 되는 게 좋아서 5단계 밑으로는 안 쓸 것 같긴 하네요. 노캔 상태에서 주변 소리 듣기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도 사용해봤는데 사이렌 감지와 대화 감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사이렌 감지는 사고에 대처하기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화 감지는 간단한 대답과 작은 소리에도 노캔이 풀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딜레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뭔가 편리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한 계륵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사이렌 감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뭔가 팝필터처럼 막을 한번 걸러서 소리가 나오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에어팟처럼 자연스러운 소리는 아니었다고 느꼈고 적응형 노캔이라고 불리는 소음 제어 최적화는 차음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는 이상한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잠깐 카페에서 뭐 정리할 때 소음 제어 최적화를 한번 켜봤는데 주변 소리를 아예 못 막는 느낌이더라고요. 소리가 크진 않지만 거슬리는 책 넘기는 소리라든지 진동벨,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소리가 다 들렸고 지하철 정도의 큰 소음이 나야 노캔이 켜지긴 하더라고요. 주변에 얼마나 소음이 있는 환경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노캔은 확실히 에어팟이 더 좋았고 음질에 있어서는 버즈가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졌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음질에 대한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즈가 에어팟에 비해서 항상 아쉬웠던 게 통화 품질이었잖아요. 이건 뭐 이어폰 구조의 한계라는 이야기도 있었었고요. 근데 이번엔 디자인이 에어팟처럼 바뀌었잖아요. 스텝용 디자인인 걸 보고 이번에 통화 품질이 좀 좋아졌을라나 싶었는데 좋아졌습니다. 바로 테스트한 거 들려드릴게요.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이나 번화가에서도 주변 소리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보통 지하철에서 통화할 때는 어디 역인지 친구들이 들린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물론 통화할 때 가끔 목소리가 로봇같이 들린다라는 말도 있었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 주변 소리에 제 목소리가 묻히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엔 에어팟에 비해서 통화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좀 귀엽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추가된 기능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AI 음성인식 통역 기능입니다. 신기한 기능이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제품을 낀 상태에서 상단바의 퀵 메뉴를 통해 통역에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의 시계 버튼 옆에 폴더처럼 생긴 버튼이 보이는데요. 눌러주시면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 커버 화면에도 나타나고 왼쪽 마이크 버튼을 누른 다음 상대방 말을 들으면 번역된 내용을 버즈로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상대방 말의 통역이 끝나면 자동으로 제가 하는 말이 녹음이 되고 번역된 내용이 커버 화면과 스피커로 나오는데 딜레이가 조금 있기는 해도 소통에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는데 귀에 뭘 끼고 하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뭔가 예의 없는 느낌? 전 K 어른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니까 이게 대화할 때가 아니라 외국의 컨퍼런스나 회의할 때 유용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강의 들을 때 이어폰 끼면 빼라고 하지 않나요? 실시간으로 잘 번역해서 들려주긴 하지만 받아쓰기 자체에서 오류가 좀 있었었고 딜레이가 좀 있긴 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직은 실용화의 시기상조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 볼륨 올려, 다음 노래 같은 명령어를 말하면 알아듣고 실행하는 기능들도 있긴 했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어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기능을 쓰기가 좀 그랬어요. 괜히 옆에 사람이 네? 뭐라고요? 대답하면 어떡해요? 다만 요리할 일이 많으시거나 새벽에 러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빅스비 부를 필요 없이 작동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갤럭시 링과 더불어 이번 갤럭시 신제품 중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제품인데요. QC 이슈가 크게 터져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아무래도 분량만 아니면 음질이나 통화 품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좋아졌고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스템 스타일로 변화한 게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아직까진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